이번 주에 7,500선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전략도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은 뭐 주식할 만하다 이런 분이 계시고 그렇죠.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배 아파하시고 그쵸. 이렇게 굉장히 네. 다니는 시장이 네. 아닐까 싶은데 어찌 됐건 지금 변동성을 또 우리가 이만큼 오른 만큼 그렇죠. 네. 또 과정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리스키한 부분이 블랙록에서 한국의 ETF에 대한 자금을 대거로 좀 빼내겠다 네, 네. 이런 또 네. 멘트가 좀 그렇죠. 나왔나 봐요. 네. 괜찮은 건지도 궁금을 합니다. 뭐 예. 전반적으로 그냥 숨고르기 장세를 이제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국면 갈 것 같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가장 큰 것은 블랙록이든 국내 투자가든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든 일단 중동 사태 이후 저희가 W자 반등을 이어오면서 네. 사실 코스피가 5,500에서 지금 7,500까지 지금 2,000포인트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월별로 이제 월봉을 보면은 이 이제 속도가 이제 이 기울기가 한 7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울기가 나올 정도로 예. 강세가 온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1분기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1분기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너무 실적도 좋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익 실현도 좀 커질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횡보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요. 네. 가장 큰 건 기술적 지표가 좀 과열됐습니다. 네, 변동성 그렇죠. 지표, 이평선, 이격도, 예. RSI 좀 과열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4월 내내 순매수했고 5월 첫째 주 뭐 첫날 이튿날 뭐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저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좀 많이 수익 실현이 나오겠지만은 네. 다른 종목 쪽 아직 이제 못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는 순환매 사이클은 좀 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 조정이라든지 아주 하락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횡보 네. 조정을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 매수세들이 예. 이제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개인은 좀 매도를 하고 네.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을 가는 느낌이지 이게 급락이라든지 하락으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네. 편하게 반도체 쪽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수익실 한번 하고 다 그래야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보 전진을 위해서 한 발 좀 후퇴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울기가 거의 70% 정도라고 하는데 70도 정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정돈된 그런 리포트를 보니까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네.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가 워낙 이제 이익을 그렇죠. 잘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논란 많고 1일 상승률 굉장히 컸다가 네, 네, 네.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전략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예. 뭐 전혀 변화가 없고요. 이번 거 그냥 뭐 이벤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뭐 중동 사태, 그다음에 미국 내 매크로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 셀하다가 네. 다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한번 국내 시장에 반도체가 삼전화, SK 하이닉스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들어왔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블랙록 그 패시브 자금 매도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외국인들이 똑같진 않아요. 다 틀려요. 왜냐하면 연초에 사갖고 수익 많이 낸 외국인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들어가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좀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낸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또 들어올 자금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게 글로벌 반도체 M7이 탄생했다. 글로벌 반도체 M7, 네. M7이다. 네, 매그니피스트 7인데 반도체 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디폴트예요.
그냥 무조건 필수 아이템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투자는 그냥 깔고 가는 투자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1년에 한 4, 5년 정도인데 그만큼 AI 수요 자체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고, 여기에 따른 AI 이제 반도체들이죠. 작년에는 뭐 블랙엘이라든지 아니면 HBM만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보시면 뭐 CPU까지 지금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반도체가 커졌는데 이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가 되는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이크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텔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TSMC. 뭐 이렇게만 보면 한 7개밖에 안 돼요. 네, 6개. 6개. 하나가 예. 뭐가 빠졌죠? 마이크론. 마이크론? 예. 예, 마이크론. 예. 이렇게 하면 7개거든요. 네. 이 회사 빼고는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도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 제가 보기엔 없어요. 뭐 중국 아직도 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산업 구조적, 반도체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글로벌 독점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글로벌 독점 회사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그 매출이죠. 매출이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2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독점 기업 정도면은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보통은 4배, 5배 정도는 네, 가는 게 네. 보통이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주가 지수가 계속 요즘 나와서 그 말씀인데, 올해는 그냥 밸류에이션 놓고 본다 하면은 그래도 PR이 한 10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워드 PR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50만 원 정도까지는 보는 거고요. 수치상으로.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모건스탠리는 630조 원 지금 영업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내년에 한 20배 정도까지 포워드 PR 간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 정도 나온다면 거의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그냥 계산해도 이 정도가 가격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외국인들이 팔자마자, 수익신을 하자마자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투자가분들도 봤을 경우에 삼성전자 이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아직도 싸다는 걸 느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뭐 국내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반도체 독점 회사다.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최소한 한 4, 5년은 계속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제 정도에 저는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그냥 해프닝 정도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자금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좀 있으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뭐 전 세계로 봤을 때 이렇게 저평가된 그런 회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 장 이제 아마 횡보 조정을 한번 보시고, 반도체도 아마 횡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2분기 실적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실적을 보면서 한 번 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26만 원, SK하이닉스 160만 원 네. 갔어도 이게 절대 무리한 그럼요. 높은 수준은 아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어쨌든 빼낸 만큼 개인이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 추정치가 높아지는 바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네. 언급해 줬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이완수 대표님의 의견이셨고요. 최근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장 마감 이후에 아이랜 대규모 네, 네. 투자한다. 네, 네. 어제는 뭐 코닝 그쵸. 한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투자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 이제 미국의 뭐 메타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여기 엔비디아까지 각각의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네.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최근 생태계 구축이 가장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미 뭐 지난해 12월 달에는 그룹도 인수했고, 그래서 AI 칩 설계라든지 이번에 아이린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루멘텀 홀딩스 앤 코헤런스까지. 참 많이 나오는 그렇죠. 종목. 예, 그다음에 커먼웰스 퓨전도 지금 작년에 핵 융합 에너지 회사까지 지금 인수를 해놨고요. 지금 파트너십 맞는 데가 코어위브, XAI, 오픈 AI, 인플렉션 AI, 람다랩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저는 엔비디아가 계속 자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생태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결국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거기 인프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인프라는 결국은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회사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자꾸 한국에 뭐 찾아와요. 뭐 다들 뭐 이분들이 요즘 할 일 없으신가, 그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네. 뭔가를 받아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요. 뭐 엔비디아만 또 유일하게 또 주가가 올랐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5월 말에 또 실적 발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발표 되게 또 기대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또 크게 상승해 준다면 삼성, SK 하이닉스 또 한 5월 말쯤에 가서 다시 한번 상승 기회를 또 잡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주도 산업은 확실히 AI 산업 같거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산업만 매번 언급해 드리니까 이게 네. 지겨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중간에 좀 교체될 가능성은 있는지, 사실 앞서서 이제 순환매 장세 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반도체 쉬니까 또 로봇 이런 부분도 테마 지속적으로 그쵸. AI로 네. 같이 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요거엔 좀 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아까 예. 디폴트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 AI 모멘텀은 그거는 무조건 깔고 저는 가는 이게 거고. 깔고 하는 거예요. 네. 한 최소한 뭐 40% 이상은 투자 비중을 깔고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AI 산업이 되게 지겹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이라든지 HBM, AI 반도체 위주의 사실은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AI 산업 동향이 일단은 미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확산이 됐어요. 그만큼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전방위 산업으로 확대가 돼요. 네. 작년에는 뭐 추론만 얘기, 1년 내내 추론 얘기만 한 거예요. 딥시크부터 제가. 네. 근데 올해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뭐 드론, 로보틱스, 인공위성, 여기다 바이오 플랫폼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I 인프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 깔리고 모든 산업 분야로 지금 퍼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당장 뭐 4개월 동안 계속 AI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겹다고 하시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버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 4년 동안 계속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계 M7들이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의 수요를 얼만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 네. 그런데 이분들 지금 M7들이 당장 공급을 늘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옛날에 겪어봤거든요. 잘못 공급을 늘렸다가는, 왜냐하면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은 네. 나중에 이제 설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안 늘립니다. 다들 계획들 보면은 2030년, 2028년까지 600조, 120조, 200조 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떠지는 게 한 2030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격은 계속 올릴 거고 공급은 타이트하게 조금씩 올릴 거고 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결국 AI 모멘텀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3, 4년 더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디폴트로 깔고 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AI 종목들이 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AI 좀 수익성 우려도 좀 나오고 또 반도체 또 뭐 과잉 공급 뭐 가끔씩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갈 수 있는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출렁거릴 때는 저는 순환매를 보거든요. 그때 이제 뭐 저희들 뭐 국내 쪽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그 수출 경쟁력이 되게 네. 좋은 기업 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쪽이 실적도 지금 좋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수출에 따라서 시장도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두 번째로 방산조선. 방산조선. 예, 이번에 사실 이란 전쟁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방산과 조선 사업에 수혜주로 된 게 아닌가, 수혜가 된 게 아닌가. 뭐 실적도 커지고 있고 지금 수주도 막 계속 들어오니까 시장도 더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는 에너지 밸류체인. 반도체 따라가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에너지 산업 구조가 지금 바뀌는 그 와중에 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시장도 또 커지고 있거든요. 뭐 하나 더 본다면 저는 엔터하고 화장품도 보셔야 된다. 이제 거기 또 네, 예. 최근에 왜냐면 화장품도 많이 얘기 나오고. 왜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네, 최근에. 그런데 네. 보시면은 매달 수출 실적 나올 때 보시면은
화장품하고 엔터 쪽은 계속 한 4에서 5%씩 계속 증가가 돼요. 전년 대비해서.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중국에만 사실 올인을 했던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당장 보면 BTS 뭐 멕시코 그 콘서트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쪽 분야도 지금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주가는 좀 못 올랐지만은 시장 자체도 이제 글로벌하고 특히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저는 디폴트 값 깔고 가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순환매 장사를 계속 보시면서 추가적인 성과를 인핸스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네.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수가 어쨌든 오늘 좀 숨을 쉬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수 추종하는 대표적으로 또 증권주 네, 네. 앞으로도 랠리가 좀 지속이 될 건지 당연히 이렇게 귀결로 갈까요? 지금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갖고는 지금 딱 정상화돼 있는 딱 느낌입니다. 지금요? 네. 네. 왜냐하면 뭐 증시 호황이라든지 거래대금 증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탁 수수라든지 신용 공여 이자 수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기대감이죠. 뭐 배당 확대 뭐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활황에 따른 자기 자본 수익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본다면은 되게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좋은데 이미 2026년 올해 밸류에이션 잡아놓은 것은 딱 정상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주가가 한 78,000원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연초 대비 한 240% 올랐어요. 뭐 대장주니까. 미래에셋증권가 되게 높은 리테일 시장 점유율도 맞아요, 갖고 있고, 진짜. 예,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도 지금 출시할 네. 거고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X도 지금 장외 주식도 투자해놨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이익 전망치를 한 3조 1,200억 원 정도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년 대비 한 70% 상승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이거 상태로 지금 보니까 추정 PR이 22배입니다. 그렇고 시장의 목표 주가가 한 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정상화돼 있는데 만약에 저는 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올해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더 넘어서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좀 들어가기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고 아마 2분기 때 실적 추정치 이 정도면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의견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요즘에 인바운드 업종 탑픽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결국 어떻게 좀 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딱 그겁니다. 일단 반도체는 좀 숨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급락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더 더 하셔서 2분기 실적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그러세요. 아직도 안 사셨다. 그럼 문제가 있죠. 아직도 안 사셨으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이번 조정 기간에 매수하셔도 괜찮다. 앞으로 이제 실적 상향 조정 저희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 하루 정도 빠진 거 갖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예, 외국인들도 계속 저희하고 똑같이 투자해서 수익 실현하고 이것을 다 반복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이라든지 순환매 장세를 이제 조금 한번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지수는 사실 떨어지지는 않고 행보할 것 같고요. 순환매 쪽에서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업종들 이번에 실적 좋았어요. 그런데 성과가 의외로 주식이 이제 안 오른 종목들이 저는 뭐 조선방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조선은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오션 이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도크가 너무 꽉 차갖고 더 이상 이제 실적을 더 올리지 못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인도 방문하고 또 베트남 방문하면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 도크를 더 늘려갖고 매출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 뭐 수주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국내 방산업이 이제 전쟁 끝나면은 국제 경쟁력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합 방산회사로 바뀌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이름도 되게 길게 바꿨어요. 그죠?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싶었으면 하여튼 뭐 이쪽까지 대형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식들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밸런체인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 쪽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아니라 공단에 수소 인프라를 까는 작업들이 계속 시작되고 있어갖고 수소 쪽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요즘 갑자기 백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돼 있는 자원 이런 걸 확보를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순환매 사이클에서 조금 더 소외되지 않고 또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수익률이 막 튀는 장을 본 게 좀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고 예,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와중에 긴 호흡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상승 추세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좀 교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다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짚어서 상승 추세에 올라탈 수 있는 종목들 잘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전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